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장님은 TV에서는 많이 뵀었는데 실제로 처음 뵈세요? 실제로는 처음 뵀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네. 처음 뵙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원래 이제 신중호 앵커 하고 있는데 예. 부득이하게 오늘 조금 이제 임시로 좀 나온 앵커이기 때문에 오늘 좀 다양하게 또 한 수 배워보는 시간을 아이고, 가져볼까 해서 네. 네, 상당히 좀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배추도사로 유명하시죠? 그래가지고 배추도사입니다. 네. 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해서. 저도 소장님. 영광입니다. 네. 질문을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예. 오늘 사실은 이제 중국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조금은 이제 시크니컬 업종들이 예. 철강학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배경이 바로 중국 양해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중국 양해가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제 시작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중국 양해라고 하면 예. 사실은 좀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주인이분들은 중국 양해가 도대체 뭘까? 이 네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종의 의사결정이다. 이거 네 글자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매년 3월에 열리는 바로 양회다. 그러니까 양회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면 리양회의. 그러니까 두 개의 양이거든요. 두 개의 회의다. 네. 하나는 중국 정치협상회의고 또 하나는 전국 인민대표회의다. 네. 그러니까 두 개의 회의이기 때문에 이 양회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로 치면 행정부와 그다음에 이 의회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4일 날은 중국 정치 협상 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 또 5일부터는 바로 주말이죠. 5일부터는 또 전국 인민 대표 회의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치 인민 정치 협상 회의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은 조금 국무회의의 성격이 국무회의, 있습니다. 예. 국정 자문기구인 국무회의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죠. 그다음에 전국 인민 대표회의는 우리로 치면은 뭐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1년 동안 진행될 그러니까 다음 해에 이 양회 동안 진행될 사안들을 중국의 중요한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결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일종의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 있는 것이 역대 중국의 리더십은 두 번, 그러니까 이른바 5년 딱 두 번 임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10년을 집권하게 되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다 그래왔어요. 장쩌민도 그랬고 호진따오도 그랬고. 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10년을 지난해로 꽉 채웠는데 지난해 이제 추가 이제 장기 집권이 결정이 그렇죠.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올해부터 임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5년 동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양회가 중요한 이유는 해마다 양회가 있지만 올해 회의는 다시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5년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실상 중국의 앞으로의 5년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회의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이 이 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회 전, 양회 후에 중국의 뭐 상하이 지수가 됐던 이 지표, 또 네. 중국의 경제와 관련된 향후 방향, 이 모든 것이 사실상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양회에 대해서 뭐 CNN도 방송을 하고 영국의 BBC도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회를 통해서 향후 중국의 1년을 볼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중국의 5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장기 집권인데 이제 5년만 더 하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아니다. 10년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 그대로 지금 시진핑 주석과 비교되는 인물이 이전에 우리가 중국 하면 그 자금성의 초상화 걸려있는 인물 누굽니까? 모택동. 중국어로는 네. 마오쩌둥입니다. 이 마오쩌둥과 비교되는 정도의 인물이다. 그래서 앞으로 초상화가 자금성에 하나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진핑의 이 위상과 위력이 강화되는 것이 이번 양회를 통해서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 이런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이번 양회를 보실 때는 시진핑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양회란 의사결정의 날이고
더욱더 이번 양해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앞으로의 5년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진핑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저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나 키워드들이 항상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이전에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부주석으로 있다가 임기를 시작할 때 이게 이른바 이제 아버지 세대가 중국의 혁명 세대거든요. 시자신. 이 시자신의 아들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인 시안이 사실 시진핑 주석의 고향이에요. 고향이라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배려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시 황제의 이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시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유구한 역사에서 내륙의 시안의 중요성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양해의 성격은 뭐냐면 시진핑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중국 정치협상회의가 우리로 치면은 행정부, 국무회의의 성격이 있다. 그다음에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의회의 성격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시진핑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당과 정치는 조금 분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위상이 강화됩니다. 당정 통합이에요. 당정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국이 더 이 리더십이 막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경제 성장 키워드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이 주석이 되면서 이 양회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5년 전, 사실상 6년 전이죠. 6년 전에도 임기 5년이 될 때는 중국이 농촌이 현대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좀 사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 공산당의 이 사상과 철학에 입각을 해서 물론 중국은 시장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 성장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죠? 이 장기 집권을 하는데 내부 반발이 그래도 소리 나는 것은 좀 잦아든 편이지만 소리는 크게 안 나지만 반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은 경제 성장이죠. 이 경제 성장을 어떻게든 규제도 풀고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살리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의 어쩌면 이 방향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장기 집권에 대한 허점을 경제로 메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를 성장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투자 포인트는 이 점입니다. 중국도 무조건 경제를 성장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미국도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반기, 내년 상반기는 어떻게든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보시면서 어떻게든 우상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이 경제 상황에서 우리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사람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조직이 싹 갈립니다. 국무원 구성도 그렇고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은 대체적으로 1인자인 주석이 있다면 정치 군사를 다 아우르는 사람이 주석입니다. 정치 군사 막강한 거죠. 중국이 군사가 대국이니까. 네. 그런데 중국 경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든. 이 중국 경제를 지난 10년간 시진핑 주석과 함께 이끌어왔던 사람 누굽니까? 리커창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큰 확 변화를 주면은 이 반발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참 이게 공교롭습니다. 가운데 커자만 뺍니다. 새로 신임 이 총리로 확실시 되는 인물이 리창이에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오탄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리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사실 감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눈치를 보는 겁니다.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리창이 누구냐면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의 비서와 당서기를 할 때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는 시진핑 주석의 친정 체제가 되는 겁니다. 오른팔이 완전 그렇죠. 근데 리창이 누구냐?
리창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이 양해가 끝나는 그 무렵에 이제 3월 중순쯤에 이제 다음 달 중순쯤에 끝날 때 기자회견을 할 텐데 이 리창이 입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리창이 누구냐면 상하이 당사기를 했어요. 중국 경제 1번지가 상하이잖아요. 그렇다면 네. 어쨌든 이 리창 신임 총리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투자를 하고 중국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겠다. 미국과 G2의 반열에 올라가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창이 어떤 분야를 주로 이야기하느냐. 철강을 이야기하느냐, 화학을 이야기하느냐, 또는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리창의 입에 주목을 하라. 리창의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네. 중국의 경제 성장의 방향인데 그 부분 잠시 뒤에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장님께서 정말 요연하게 쫙 잘 설명해 주시고 뭐 저도 사실은 중국 양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시진핑 집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3기 출범을 이제 하는 이제 공식적인 그렇죠. 네,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리커창도 이제 퇴임하고 여러 그렇죠. 가지로 있고 네. 뭐 이번에 또 왕이 외교부장의 또 후임은 또 미국 대사관의 출신 이 사람이 또 됐다는 소식도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인민해방군 군사통 출신들로 많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어차피 이제 지정학적 부분도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음. 소장님도 그쪽에서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전쟁 외교 혹시나 모를 이제 대만과의 충돌 가능성들 요거 한번 조금만 간단하게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쟁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네. 전쟁이 촉발됐을 때 중국 경제가 입을 그 피해는 막대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중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의 경쟁이라는 것은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고 앵커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당정 통합의 미명 아래 이 중국의 국무원이나 이 정치국의 상무위원들의 구성을 다 측근들로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볼 것은 중국의 인민은행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인민은행의 서기까지도 바로 시진핑의 책상 허리핑이 될 것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게 점치고 있거든요. 네. 허리핑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시진핑 주석의 책사입니다. 근데 이제 허리핑도 부총리 자리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당세상도 부총리 자리로 끌어올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을 다 임명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데 대만하고 전쟁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거는 미국과의 전면 충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쵸. 높거든요. 이제 TSMC라고 하는 이 반도체의 이른바 이제는 기술 안보 또 이른바 자원 안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으로서도 사실 대만을 보여야 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이전에는 대만 이야기를 할 때는 정치적인 중요성에 비중을 뒀다면 이제는 경제적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가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군사 안보적 성격이 강하다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상당히 큽니다.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미국이 계속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또 중국도 그렇고 감히 이제 전쟁으로까지 가는 것은 좀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근데 이 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이번 그 양회의 성격이 경제 성장 쪽에 방점이 져 있다면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할 부분은 기자회견이 됐든 리창 신임 이 총리가 됐든 또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번에 이제 작별을 고하면서 본인도 뭔가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내용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얼마나 이제 경제 성장을 했고 앞으로 경제 성장의 목표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 부분을 주는데 대체적으로 이 양회에서 발표될 내용은 한 5.5%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근데 5%가 왜 중요하냐면 5% 이상은 돼야 중국 내부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6% 이상 되면 자신감은 가질 수 있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미지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럴 때 방법은 그냥 중간 5.5. 그래서 이제 5.5를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뭐 대만이라고 하는 군사적 이슈 또 내부적으로는 신장 위구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들 이전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당장 다음 달이 됐든 아마 4월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그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방문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당장 이게 끝나기 쉽지가 않은 것이 미국도 폴란드도 또 나토도 계속 지원하겠다 우크라이나를.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양해를 끝나고 자기 이제 기반이 더 단단해지면 4월쯤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문해서 러시아와 중국,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는 세계의 한 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구나. 매일경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매일경제 TV에서 배종찬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은 방산이나 또는 재건을 위해서도 우크라이나 재건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해외 건설이나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들이 어찌 보면 사실 저도 이런 칼럼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만약에 승전으로 간다면 중국이 또 대만을 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확률적인 또 칼럼도 나오고 있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 회담 가능성들이 얼마 전에 보도된 그렇죠. 뉴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어쨌든 뭐 오늘의 주제 자체가 양회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없는 질문 중에서 이제 군사학적인 부분들도 우리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양회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최근 이제 양회 전에 이제 중국 상해종합이라든지 이제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번 중에 통상 한 8번 정도가 좀 올라갔던 이 예.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초반에는 그러니까 10년 전 대비 초반에는 그게 효과가 좀 넉넉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 좀 영향이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예.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렇게 동조화가 안 되고 있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네. 이제 좀 학습 효과. 이전에 그랬더랬었는데 네. 그 상징적 효과가 좀 반감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환경이죠. 이전에는 정부가 그렇게 지도하면은 대체적으로 경제 분야도 다 반응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 중국도 개별 경제가 오히려 더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래도 공산당의 영향력이 막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양해를 전후로 해서 지금 뭐 사실 양해 직전인데 그래도 양해 전, 양해 후에는 저는 상하이종합지수도 반응이 올 거라고 봐요. 하지만 아주 큰 폭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이 경기 회복을 하고 있고 리오프닝이 이제는 정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양해를 통해서 좀 더 중국 내부에서 거세지는 그런 방향 자체는 일단은 중후장대한 쪽을 바탕을 밑자락에 깔아놓을 겁니다. 그래야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철강이나 또는 화학이나 이렇게 경기 회복이 되는 국면에서의 상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반대로 이런 건 있어요. 중국도 이제는 첨단 기술 투자를 하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냐면 미국도 AF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하나의 용어가 될 겁니다. America First. 이건 트럼프 대통령부터 계속 맞습니다. 이야기되고 예. 이제는 EF, Europe First. 그래서 CRMA 같은 법안이 나오는 거죠. 네. 핵심 원자 제품이 나오죠. 그럼 중국도 이번에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러면 중국이 우선이에요. CF입니다. China First.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사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미국 IRA법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반도체나 중국과 관련한 반도체, 중국과 관련된 2차 전지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철강, 화학 약간 고점에 올라간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중국 하면은 이 상당히 영화로도 이제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한 그 인상을 떠올리는 것이 화양연화예요. 아시죠? 화양연화. 근데 저는 중국을 이야기할 때
요즘에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글자로 하양연하고 비슷한 인상을 주지만 항려면화, 항려면화 제가 항력은 뭐겠습니까? 항공이죠. 우리가 저가 항공사는 더 좀 눈여겨볼 중국과의 지금 이제 항공편이 더 늘어나죠, 그죠? 네. 다음 달부터는 더 늘어납니다.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조율된 내용도 그렇고 려는 뭡니까? 여행사거든요. 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도 있겠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좀 여러분들이 여행사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도 중국이지만 일본은 지금 여행이 이제 완전 활짝 열렸거든요. 네. 좀 일본 여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 여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런 여행사들이 여러분들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수요 자체가 늘어났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면세점인데 그동안 뭐 신라 호텔도 그렇고 힘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개선되는 상황으로 신세계도 그렇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에 화장품입니다. 저는 화장품을 중국과 연계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중국은 뭐 우리 복제된 것도 많고 이러면 너무 많아. 맞습니다. 예. 이른바 그런 것들 쓰면 안 됩니다. 피부 다 상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분 자체가 불량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최근에 우리가 LG생건이나 아모레가 계속 유럽 쪽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에 뭐 우리 화장품이 꼭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건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LG생건의 경우에는 음식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을 다원화시키고 있는 측면에서의 화장품 산업구 하나의 섹터로 여러분들 눈여겨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까지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뭐 미국의 내년 선거도 있고 올해 중국의 시진핑 경우에는 내부 통합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경제 성장을 모토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에도 우리 시장에도 좀 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방금 전에 화학이랑 뭐 철강 섹터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많이 올랐을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지만 양회 앞두고 석유 화학 쪽에 관심이 쏠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섹터? 이건 우리한테도 득이 되죠. 왜 그러냐면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하는데 코로나 이전 정도 경기가 한참 좋을 때의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은 적어도 자기 앞으로 5년 임기 중에서 한 중반에는 그 정도로 끌어올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고 리창도 상당히 그런 쪽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는 인물이고 그렇다면 중국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지금 철강 가격도 좀 오르고 있으면 포스코든 동국제강이든 현대제철 쪽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화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에 이 롯데케미칼하고 GS가 또 합작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잘 아실 텐데 롯데케미칼이나 중동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 수요도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제품의 밑바탕을 깔아주는 게 화학 쪽이기 때문에 화학은 우리 국내 수요보다도 중국 수요를 통해서 더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이 우리로서는 돌파구가 만들어졌는 게 석유화학이기 때문에 석유화학과 관련해서 뭐 SK 이노베이션이 됐든 LG 화학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한번 이번 양해를 통해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되겠죠. 네. 네, 양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중국 리오프닝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